내용을 제거해버려야 해요. 그럼 워크맨 카페 시작합니다. 조서. 마왕은 대를 이은 간첩 감옥에 집어넣을 테면 집어넣어봐. 이 수준으로 지르는군요. 문재인 부친이 문재인 말대로 북한 함흥시 농업과장이란 최고 위층에 있다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며 흥남철수 배를 타고 월남을 했다면 해방정국의 서북청년단 수준의 초강경 반공위기였을 겁니다. 도저히 저 아버지에서 마왕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레이트 리셋과 7년 대원난 이 모든 것이 겹쳐 보인다. 정치적인 상황을 모두 읽어보니 그러하다. 미국의 상황의 경우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움직이던 곳이 미국이었다. 그러나 딥스테이트의 최고 목적으로 교회를 건드렸고 결국 모든 딥스테이트의 권세는 깨어졌다. 딥스테이트라 하면 거대한 친중 세력으로서 종교를 빌미로 거대한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던 세력이라고 이해하면 매우 쉽다. 그렇다면 거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모든 이 세상의 비밀들을 모두 다시 비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을 그들이 말하기를 그레이트 리셋이라 말한다. 남한과 북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결국 남한이 이겼고 남한주도 남북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문재인이 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다. 딥스테이트들과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공일 강성 대깨문들을 종북주사파로 바꿔놓을 필요성이 있다. 일종의 토착외국 프레임과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된다. 공이 이번에는 단순히 프레임 전쟁이 아닌 학살이 될 수도 있다. 03전 세계의 암묵적인 무기나에 남북 통일은 이루어지되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공산왕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는 그레이트 리셋을 위해서 반드시 폐막 캠프는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리셋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란 적폐는 수입, 수출 모두 끊어서 아주 말려 죽여버린다. 현재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셨던 모든 세력들의 거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읽어보면 그러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라는 이름하에 이용했던 적폐 세력들을 코로나라는 이름하에 학살하고 죽인다. 인구말살 프로젝트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와중에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연출을 한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연출을 하는 까닭은 한국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본인들이 기독교를 이용한 모든 적폐 세력이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연출한다. 이 모든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참 이 국제정세란 게 정말 무시 못하는 듯 싶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곧 있을 7년 대원난, 그걸 국제정세로 보면 그레이트 리셋, 폐막 캠프, 모든 프로젝트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설민석은 최고의 국사 강사를 목표로 했어야 이지영 선생이 대학원에서 정치 철학을 전공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치 철학은 우리가 좌우이념 전쟁 때 활용하는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한국의 보수주의가 어떻고 자유주의가 어떻고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온 적이 없죠. 이분이 공부한 정치 철학은 철저하게 중, 고등학생들 윤리철학 수업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정치 철학을 중, 고등학생들에게 쉽게 잘 가르칠까 이걸 연구했을 겁니다. 설민석도 한국사를 수강생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가르치겠다 이 목표로 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쟁과 이슈가 될 사안에 자주 뛰어들다 그 한계가 온 거죠. 이렇게 되면 강사가 아니라 논객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가면 유튜버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 금붕어 목격설. 50년 초반생의 동네 어르신의 왈. 젊은 놈들 다 문재인 찍어서 나라 망했다. 윤석열이 대통령감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죽었다.
실제로 듣고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게 보스밑바닥 금붕어들 미리 듣기입니다. 여론입니다. 기성세대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젊은 놈들이 문재인 찍어서 나라 망했다. 근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겠죠. 지금 이 나라를 망친 건 젊은 세대가 아니라 586세대를 비롯해 윤석열 만세를 미리 외치는 듣기입니다. 6070기성세대. 무지함과 간사함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김동길 미리 같은 듣기입니다. 인간들에게 젊은 층이 뭘 보고 배울 게 있습니까? 도대체 나이만 처먹은 니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윤석열 국회 탄핵 불가능? 아니지요. 이번 징계에서 빼놓은 홍석현과의 야합건으론 언제든 탄핵 가능하지요. 무서워서 못할 뿐. 문재인은 추미애 토사구팽하고 검찰개혁은 그대로 한다. 그러다 검찰에게 물리는 거지요. 하여간 현재로서 문재인의 본질적 문제는 친노금붕어, 보수금붕어 양손에 다 쥐려고 한다는 것. 이건 즉 연방제와 내각제 둘을 거래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모순입니다. 저러다 길거리에서 돌맞는 겁니다. 황장수가 태블릿 조작만 인정하면 웬만한 건 덮고 갑니다. 김인성 교수와 서울대체 역시 같은 할수빵을 썼다는데 한국 최고 전문가 김인성 교수가 과학적 증거로 조작을 인정하는데 비전문가 황장수가 JTBC 대변인 노릇하는 게 우스운 일이지요. 태블릿 책이 나오면 황장수에게 전달해 줄 것인데 태블릿 조작만 인정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 거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못 날린 걸 사과한 건가, 날리려 한 걸 사과한 건가, 표면상으론 윤석열을 날리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사과입니다. 즉 친문 금붕어들에게 윤석열 목을 못 날린 걸 사과한 것일 수도, 보수 금붕어들에게 윤석열 목을 감히 날리려 한 것에 대한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 상황에도 여전히 양다리, 잔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조국 또다시 자기 설 길만 떠듭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정경심과 공모 인정된 것, 어찌 빠져날까 그 잔머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감옥한 부인을 계속 정경심 교수라 칭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워크맨 카피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그럼 잠시 후 오후 6시 45분 태극순이 오늘의 만화에서 봐요.